오마이갓. 내 캐리어. 어디 갔지? 짐을 모르고 놓고 내렸어요. 없어졌겠지? 영무원에게 울먹이며 물어봤는데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온 마르코 로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한국 여행에 관한 것이에요. 편하게 들어주시겠어요?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로마의 그랜드 팔라조 호텔에서 수석 셰프로 일하고 있답니다. 미슐랭 3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이죠. 매일 완벽한 요리를 선보이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요리 실력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꽤 컸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동료 안토니오가 휴가로 한국에 가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첫 반응을 상상하실 수 있나요? 한국이라고? 왜 하필 거기야? 였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뉴스에서 가끔 북한과의 갈등 소식을 들은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호텔 단골 손님인 중국 사업가 왕 씨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한국은 위험한 곳이라며 만류하는 거예요. 마르코 씨, 한국은 위험해요. 치안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나라라고요. 게다가 북한과의 관계도 불안정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겁을 먹었죠. 하지만 안토니오와 다른 동료들의 열정적인 설득이 시작됐어요. 들어봐, 마르코. 한국 음식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대. 김치, 불고기, 비빔밥. 우리가 잘 모르는 새로운 맛의 세계가 거기 있어. 우리 요리에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안토니오의 눈은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죠.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요, 셰프. 한국 음식 정말 맛있대요. 제 친구가 다녀와서 극찬했어요.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찬성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고백할게요. 사실 저는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성격이거든요. 요리의 세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지금. 어쩌면 이런 모험이 제게 필요한 자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알았어. 다들 그렇게 말한다면 한국으로 가보자. 라고 말해버렸어요. 안토니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훌륭해, 마르코. 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국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서울의 야경, 활기찬 시장의 모습, 그리고 다채로운 음식들을 보며 제 마음속에 작은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어쩌면 이 여행이 나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지도 몰라. 그렇게 중얼거렸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나라, 낯선 문화, 그리고 왕 씨의 경고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제정신일까? 편하게 유럽이나 미국으로 갈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 뒤로 물러설 순 없었죠. 그렇게 출발 당일이 됐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제 선택을 의심하고 있었답니다. 과연 이 여행이 어떨까? 정말 안전할까? 음식은 입에 맞을까? 온갖 생각이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죠.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가이드북을 읽으며 불안감을 달래려 했지만 도착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긴장되더라고요.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마마 미야. 이게 정말 한국 맞아? 저도 모르게 이탈리아어로 중얼거렸죠.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우선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로마의 피우미치노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천장은 높고 넓었으며 공간 전체가 밝고 깨끗했어요. 마치 미래의 공항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예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로봇이었답니다. 네, 여러분. 로봇이요. 처음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혹시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그 로봇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을 때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어요. 벤베누토 인 코레아, 시뇨르 로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시 씨. 제 귀를 의심했답니다. 이 로봇이 저를 이탈리아어로 환영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제 이름까지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로봇은 탑승객 정보를 바탕으로 각국 언어로 환영 인사를 한다더군요.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래에 온 것 같았달까요? 입국 심사대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긴 줄을 예상했는데 모든 것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었거든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여권 확인부터 지문 인식, 얼굴 인식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와우, 이게 바로 한국의 기술력인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실시간으로 항공편 정보와 공항 내 혼잡도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곳이 덜 붐비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수화물을 찾고 나서 저는 잠시 화장실에 들렀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공항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만큼이나 깨끗하더라고요. 게다가 각 칸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출국장을 나서면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소화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후진국 한국의 이미지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달까요? 오히려 많은 면에서 이탈리아보다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토니오, 넌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저는 동료에게 물었어요. 안토니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가자고 했잖아. 이제 시작일 뿐이야, 마르코. 공항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도 놀라웠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스카이라인,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여기저기서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쉽게 편견에 사로잡히는지를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첫날은 긴 비행기 시간으로 호텔에 가서 쉬기만 했죠. 다음날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이 밝았어요. 오늘의 계획은 서울 도심 탐험이었죠. 안토니오가 제안한 건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좀 걱정됐어요. 로마의 지하철은 그다지 좋은 기억이 없거든요. 괜찮을까? 제가 물었죠. 안토니오는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르코, 넌 놀랄 거야.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역사,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모든 곳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까지. 마치 고급 쇼핑몰에 온 것 같았달까요? 와, 여기 정말 깨끗하네. 제가 감탄사를 내뱉자 안토니오가 말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야. 저기 봐. 그가 가리킨 곳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모든 승강장에 말이에요. 안전을 위한 거래. 우리나라엔 거의 없지? 맞아요. 이탈리아에선 몇몇 역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었죠.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건 열차였어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기차가 제 시간에 오는 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요. 그런데 여긴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더라고요. 차에 올라탔는데 이게 또 충격이었어요. 넓고 깨끗한 좌석, 시원한 에어컨,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한 차 내 분위기. 로마 지하철의 소음과 혼잡함을 생각하면 정말 천국 같았죠. 저기 봐, 마르코. 안토니오가 천장을 가리켰어요. 전광판에는 다음 역 정보와 환승 정보가 여러 언어로 표시되고 있었죠. 심지어 이탈리아어도 있더라고요. 믿을 수 없어.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차 싶었죠. 제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순간 패닉에 빠졌어요. 그 가방엔 제 여권과 지갑, 그리고 소중한 요리 노트가 들어있었거든요. 오, 노. 내 가방.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안토니오도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말했죠. 진정해, 마르코. 역무원한테 물어보자. 우리는 급히 다음 역에서 내려 역무원을 찾아갔어요. 제 서툰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는데 놀랍게도 역무원이 유창한 영어로 대답하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서. 우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무전기로 뭔가를 빠르게 전달했어요. 잠시 후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다행이네요. 열차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다음 열차로 이쪽으로 보내고 있어요.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났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제 가방을 들고 역무원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 가방 주변으로 포스트잇이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제가 물었어요. 영무원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 이건 다른 승객들이 붙인 거예요. 가방 주인을 걱정하는 메시지들이에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니 정말 그런 거였어요. 가방 주인, 걱정하지 마세요. 곧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소중한 물건이 들어있길 바라요. 안전하게 찾길. 힘내세요.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드세요. 여러분, 제 눈에 눈물이 고였다는 걸 고백할게요. 낯선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걱정해주다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안토니오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맞지? 이게 바로 한국이야. 위험하다고만 생각했던 이 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서울의 대중교통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게 됐어요. 버스에도 탔는데 이것도 정말 놀라웠어요. 버스 전용 차로가 있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더라고요. 게다가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전광판은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줬어요. 교통카드 시스템도 굉장했어요. 하나의 카드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환승할 때도 추가 요금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건 로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서울에서의 셋째 날, 우리 일행은 한국의 전통 음식을 제대로 맛보기로 했어요. 안토니오가 추천한 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향했죠.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은 휘둥그레졌어요. 마냐 미야. 이게 다 뭐야?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테이블 위에는 수십 가지의 작은 접시들이 가득했어요. 색색의 반찬들, 고운 빛깔의 국물 요리들, 그리고 중앙에 놓인 커다란 솥. 이게 다 우리가 먹을 거야? 제가 놀라서 물었죠. 안토니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게 바로 한정식이야. 한국의 전통 코스 요리라고 할 수 있지. 음식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각각의 요리가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색감이었어요. 빨강, 초록, 노랑, 하얀색. 마치 팔레트 위의 물감처럼 아름다웠죠. 요리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서 눈으로 즐기는 예술 작품 같았어요. 와우, 이건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감탄사만 연발했네요. 그때 웨이터가 다가와 물었어요. 더 필요한 반찬 있으세요? 네. 더 주문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죠. 아니요, 손님. 반찬은 무료로 리필해드립니다. 여러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무한정 더 먹을 수 있다니. 이탈리아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후식이 나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릇에 담긴 건 다름 아닌 밥이었거든요. 밥이 후식이라고요? 제가 어리둥절해서 물었어요. 안토니오가 설명해 주더군요. 한국에선 식사 마지막에 밥과 국을 먹는 경우가 많대. 일종의 정리 개념이래.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먹어보니 이것도 나름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풍성한 식사 후에 담백한 밥 한 그릇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했죠. 이래서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거구나. 맛있으면서도 건강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우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서울의 밤거리를 탐험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좀 걱정됐어요. 밤에 낯선 도시를 돌아다니는 게 안전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제 걱정은 기우였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고 활기찼거든요. 밝은 조명, 걸어다니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들리는 웃음소리. 특히 놀라웠던 건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늦은 밤에 말이에요. 안토니오, 저 여성분들 혼자 다니는 거 맞아? 제가 물었어요. 그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래. 특히 여성들이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하대.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로마만 해도 밤에는 조심해야 하는데 말이죠.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본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강변을 따라 앉아있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심지어 밤늦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은 밤에도 이렇게 활기차구나. 제가 감탄했어요. 안토니오가 대답했죠. 그래,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해. 하루를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한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했구나. 여러분, 이날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됐어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야경,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활기찬 도시의 모습. 한국은 제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면에서 이탈리아보다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도시의 안전성과 편의성은 정말 감탄할 만했어요. 서울에서의 넷째 날, 안토니오가 제안했어요. 마르코, 오늘은 전통시장에 가보는 게 어때? 진짜 한국의 식재료를 볼 수 있을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그다지 내키지 않았어요. 제가 알던 시장이라곤 로마의 조금은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곳들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여행의 모토가 열린 마음으로 경험하기였으니 동의할 수밖에요.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은 휘둥그레졌어요. 마마미야! 이게 정말 시장이야?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진열대,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 풍성한 식재료들. 안토니오, 저기 봐. 저 채소들 좀 봐. 제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진열대 위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그 빛깔이 얼마나 선명하던지 로마에서 본 어떤 채소보다도 신선해 보였어요. 우리는 시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구석구석을 누비며 온갖 종류의 식재료들을 구경했죠. 과일, 채소, 생선, 고기.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 특히 해산물 코너에서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제가 중얼거렸죠. 살아있는 문어가 수조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걸 보고 놀랐는데 그 옆에서는 거대한 참치를 손질하고 있더라고요. 신선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양성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때 안토니오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마르코, 이것 좀 봐. 고추 진열대 앞이었는데 그 종류가 어찌나 다양하던지. 청양고추, 꽈리고추, 풋고추. 이름도 처음 듣는 고추들이 줄줄이 있었어요. 이게 다 고추라고? 제가 물었죠. 안토니오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국 요리에서 고추는 정말 중요한 재료래. 종류마다 맛과 매운 정도가 다 달라서 요리할 때 골라 쓴대. 그 말을 듣고 보니 한국 음식의 다채로운 맛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놀란 건 가격이었어요. 이렇게 신선하고 품질 좋은 재료들이 이 가격이라니. 안토니오, 이 가격 맞아? 착각 아냐? 제가 못 믿겠다는 듯이 물었어요. 안토니오도 같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맞아, 나도 처음 왔을 때 이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 이탈리아에서는 이 정도 품질의 재료면 훨씬 더 비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시장 구경을 마치고 나올 때쯤 우리는 작은 분식집을 발견했어요. 마르코, 여기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대. 어때? 한번 도전해 볼래? 안토니오가 제안했어요. 망설임 없이 승낙했죠. 떡볶이, 순대, 파전. 하나하나 맛보는데 그 맛이 어찌나 독특하고 맛있던지. 이런 맛은 처음이야. 제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특히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은 제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이탈리아 요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맛이었죠. 시장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안토니오, 난 지금까지 정말 좁은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무슨 뜻이야, 마르코? 안토니오가 물었죠. 내가 알던 세계 최고의 식재료, 최고의 요리. 그게 다가 아니었어. 이렇게 놀라운 식재료와 맛이 여기 한국에 있었다니. 안토니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여행이 중요한 거야, 마르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니까.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시장에서의 경험을 되새겼어요. 신선한 재료들, 다양한 맛,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까지. 이런 재료들로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한다면 하는 상상도 해보았죠. 벌써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네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몰랐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옆자리에 안토니오가 물었어요. 무슨 생각해, 마르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주일 전에 나를 생각하고 있어. 그때의 나는 정말 바보 같았어. 여러분,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생각들을 기억하시나요? 후진국, 위험한 나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많은 면에서 이탈리아보다 앞서 있었죠. 첨단 기술, 효율적인 시스템, 안전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들. 안토니오, 고마워. 제가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이런 편견 속에 살았을 거야. 안토니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마음을 열고 직접 경험해준 덕분이야, 마르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중요한 건 제가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리에 대한 시각도 완전히 바뀌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색과 맛의 조화, 건강을 생각한 재료 선택, 그리고 음식을 대하는 정성. 이 모든 것들이 제 요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거예요. 안토니오, 난 결심했어. 제가 말했어요. 팔라조로 돌아가면 한국 요리를 메뉴에 추가할 거야. 안토니오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보수적인 내가 그런 변화를 주겠다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는 변해야 할 때야. 우리 손님들도 이 놀라운 맛을 경험해볼 자격이 있어.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이번 여행의 순간들을 되새겼어요. 인천공항의 첨단 시스템, 서울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늦은 밤에도 안전한 거리, 그리고 정성 가득한 음식들. 갑자기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르코, 넌 이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됐어.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해. 그래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을 모두에게 알리기로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전하기로 말이에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아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은 약속을 했죠. 꼭 다시 올게, 한국아. 그때는 더 열린 마음으로 더 깊이 너를 이해하러 올게.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작아지는 걸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구나.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하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더 나은 요리사,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제 마지막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직접 보고 듣고 느껴보세요. 아마 저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크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세요.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편견의 벽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이제 정말 작별 인사를 해야겠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로코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탈리아에 가게 된다면 한국 음식과 재료들을 들고 꼭 팔라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팔라조에서 파는 한국 음식을 꼭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라디오였습니다.